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니터 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선도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가에서 놔두는 그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의 질이 높죠. 아주 은밀하고 세밀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의 동향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이 영상에도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종목명, 해당하는 종목명을 문자로만 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모니터 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랩의 경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가속화와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 밴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단 그 국내 웹 방화벽 점유율 1위다라고 이 홈페이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탑티어 보안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펜타 시큐리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5년 연속 국내 웹 방화벽 1위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 모니터 랩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웹 방화벽 시장 점유율 1위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일단 동사이거는 이번에 지난 5월달에 신규 상장이 됐던 그런 업체죠. 5월달에 신규 상장이 됐던 업체인데 당시에 그 기관들의 경쟁률이 나름대로 좀 높았던 상태였지 않겠느냐. 1715대 1이었었으니까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공모가도 9,800원 상단으로 최상단으로 정해지면서 공모가 9,800원이었는데 상장 첫날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확대되면서 음봉이 출현했죠. 음봉이 크게 출현하면서 이후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락세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 들어서는 나름대로 일단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더니 결국에 이제 9월 들어서부터 모습이 좀 변화가 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거래량도 활발하게 수반되면서 서서히 상승세로의 전환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는 현재 약세에 머무르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사기는 만원대 돌파에 성공하려는 탄력도가 조금 더 강화되면서 현재는 19% 정도가량 상승한 채 11,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오늘 보완주들의 흐름들이 비교적 강한 편이죠. 이 보완주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장관과 미국의 15개 보안기업이 이번 주중에 방문하는 일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의 경우에 한국이라든가 일본의 방문 기간 동안에 한미일 3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훼손하려는 자들로부터 핵심 인프라와 기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라고 일단 표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보안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수급 측면에서 한번 일단 살펴보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죠. 최근 들어서 부분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오늘 매도로 다시 돌아섰고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 은행이라든가 연기금 금융투자 등을 통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보호해수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크게 성장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매출이 100억
50대에서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는 못한데 일단 뭐 시간들이 좀 지나면서 영업이익률이 뭐 15%에서 20%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동력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만 현재 펀드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큰 편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점에 비해서 고점이 21,000원에서 6,000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예비되면서 앞서 언급을 했던 그런 그 요인들, 재료들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보호해수에 대한 부분들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죠. 이 보호해수 물량들의 경우에 사실상 보면 그다지 물량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물량들이 상장 1개월 이후에 4.92%, 뭐 61만 주 정도가 되는데 전략적 투자자죠. 안랩이라든가 진한지교 시큐리티인데 4.90%는 1년까지 일단 보호해수가 되고 4.92%는 1개월 동안 상장을 1개월 보호해수된 물량이 나오는 상태에 있죠. 그리고 벤처금융인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도 역시 상장 1개월 내에 13% 정도, 160만 주 정도가 보호해수가 해소가 되고 3개월 내에 해소되는 건 6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은 뭐 그다지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뭐 현재 보호해수 물량들의 경우에 이제 올해 나올 물량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 있다. 3개월 정도까지니까 지난 8월 달이었죠. 8월 달로 올해 나올 물량들은 이제 보호해수 물량들이 풀렸고 이에 대해서 부분들을 이제 차익 실현할 물량들은 일시적으로 차익을 실현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보호해수 물량이 해줘야 되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보다는 한 번 더 추가 수칭이 나와줬을 때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21선이 6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중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중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의 회복세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야 되겠는데 지선을 그래 보다 보면 이제 만원대 오늘 만원대 장중에 돌파 마디 가격대죠. 일단 피규어 포인트, 즉 마디 가격대가 바뀌는 가격대인데 만원대를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고점들로 작용했던 자리와 오늘 만원대가 새롭게 지지 라인으로 굳혀져 가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700원에서 만원대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지지선. 새롭게 지지선으로 굳혀져 가고 있죠. 그동안에 저항선이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는 역할이 바뀌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거래량이 현재까지 1,400여만 주를 넘죠. 이제 한 시를 넘어서고 있는데 1,400여만 주를 넘고 있습니다. 총 상장 주수가 1,2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1,208만 주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회전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 회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인데 그만큼 이제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회전율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만약에 뭐 한 500만 주에서 1,000만 주대 이내 상태에서 거래량이 회전이 됐다라면은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100% 회전율, 100% 이상의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언급을 했던 재료들이 과연 이 보완주들을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테마로 움직일 때는 테마로 움직이는 모멘텀의 강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테마로 움직이는 재료가 과연 영향력이 얼마만큼 중장기적일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일 것이냐 봐야 되는데 현재 보완주를 움직이는 테마의 모멘텀은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다라면
장기 하락 이후에 상장 이후에 장기 하락 이후에 최근에 골드는 거래량도 활발하게 소화되면서 상승세로 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속해 있는 보안주 섹터에서의 역시 일단 그 테마의 지속성을 볼 때 영향력은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시도될 때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목표치의 경우에 12,000원대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 1차적인 목표치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사이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12,000원에서 13,000원대면 상장 이후에 잠시 머물렀던 가격대가 되겠죠. 이렇게 머물렀던 가격대가 되는데 이런 가격대 이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상장 초기에 이제 물량들이 쏟아졌듯이 현재 보호에 있었던 물량 부분적으로 이제 그 매물하신 부분도 있고 아직은 매물 안 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격대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또 일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그 투자자들께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베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을 한 100% 이상 챙겨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본격적으로 실적 대란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확실한 명분을 갖추고 있죠. 이와 함께 이렇게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세력들의 매집 흔적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모니터력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적정 가격에서 매도를 해서 또 교체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일단 이제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 충분하게 뭐 아직까지도 자금 계좌에 현금들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매수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은 010-7608-1346으로 수익이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적 대란이 대폭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호전주들의 경우에 현재 시장에서의 그 미치는 영향력,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료의 그 뉴스에 따라서 전해지는 재료에 따라서 섹터별로 테마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나 실적이 좋아진다면 50% 100% 정도가 아니고 아주 폭발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세팅을 해서 물량 세팅을 해서 큰 대세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동사 판박의 종목부터 한번 보고서 동사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에 보이는 종목이 오늘 소개를 종목과 경쟁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같은 섹터 내에 있기도 한데요. 2020년도만 하더라도 동사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에 비해서보다 쌌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5,000원대 이하로 떨어졌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부터 실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호전이 됐었고 당시에 김사부도 6,000원대 정도 전에서부터 줄기차게 뭐 매수를 권해드렸던 종목인데 이후로 일단 세력들의 매집 과정 바닥의 선적이 나타나죠. 이렇게 일단 그 기업 내용이 완전히 체질적으로 변하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종목들의 경우에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세력들의 물량 세팅이 대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니 결국에 3년이나 상승을 하는 대세 상승 파동이 나타나면서 16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증권가에서는 일단 리포트를 통해서 이 종목의 목표치는 10만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 종목과 역시 마찬가지 판박의 종목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적들이 아주 대폭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다고 했었죠. 과연 얼마만큼 실적들이 호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도에 1,500억 정도 매출에 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회사인데 21년도에는 760억 매출로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140억 정도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1,166억 매출에 매출이 1,000억대를 소폭 회복을 했죠. 영업이익은 99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해서 2년 연속 적자 또 2년 연속 손실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상태를 보여줬다가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탈바꿈을 하고 있죠. 1분기에 127억 매출에 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2분기에는 무려 1,495억 매출에 13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10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실적들이 그만큼 호전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2020년도에
한 해 동안 올렸던 이익,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이익을 한 분기만에 달성을 했는데요. 하반기와 내년에도 이런 실적 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할 것이고 내년에도 역시 또다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이 3천억 정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은 220억에서 27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김사부가 보기로는 250억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 매출에 1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기업이 올해는 3천억 이상의 매출에 2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것,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변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올해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이고 내년에도 또다시 최대 실적을 다시 갈아치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는 수주 잔고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반기 수주 잔고가 벌써 4,300억이나 됩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 1,100억대 3배 이상이 되는데 아직도 올해 기간이 남아있고 추가적인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올해 수주 잔고는 지난해 연간 매출의 4배에서 5배 정도 이르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이 수주 잔고가 보통 1년 이내 12개월 내에 매출에 반영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대 실적을 또다시 갈아치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언급을 했던 종목과 판박이처럼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심상찮게 수반이 되면서 역시 매집의 흐름, 선도 세력들의 매집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기업 내용이 좋아도 움직이는 선도 세력이 없다라면 주가 움직임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업들이 선도 세력들이 움직인다라면은 주가 흐름도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 1, 2주가 아니라 강력하게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큰 폭의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죠. 따라서 동사도 선도 세력의 흐름이 파악이 되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정배열 초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가라는 건 역배열 상태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바닥을 역배열 상태에서 잡아냅니다만은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역배열 상태에서 이 투자는 상당히 어려움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난처한 경우도 종종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배열 초기 상태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 것들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동사는 지난 8월 달에 5일과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 등 또 이런 단기와 중장기적 평균선이 모두 응집이 되는 꽈배기처럼 꼬이는 상태에 있다가 이제 정배열 초기 상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현재 막바지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서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용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 얼마 정도는 매수를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들 그 포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5%, 10%씩 이렇게 매수를 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에 따라서 종목들이 막 10개씩 이렇게 계좌에 있다라면 참 관리하기도 쉽지 않죠. 한 종목이 오른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하락을 해서 수익들이 제대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그 충격에서 급락을 한다든지 하면 관리하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판단들을 일 종목별로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압축을 시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확실하게 명분을 갖추는 종목, 펀드멘탈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어떤 흐름이라든가 시대에 맞는 유행에 맞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확실한 명분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또 반드시 세력의 세력들이 흐름이 보이는 종목 그리고 또 역시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한 이런 종목들 등등의 확실한 상승의 명분을 갖춘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두세 종목 정도를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들을 크게 올릴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는 비중을 수료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타 종목들을 가지고서 일단 매수할 비중이 없다, 현금이 없다 하면 앞서도 모니터링 매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시 일부 매도를 해서 교체 매매로 자금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계좌에 다른 종목 팔기가 아깝다 100만 원밖에 없다 하면 이런 종목 이런 현금들 풀로 베팅을 해주셔도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일단 매수를 한번 해야 될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현재 매수의 맥점이 있기 때문에 50%는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제 수익을 났을 때 크게 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보이는데 비중은 50%, 매수 가격은
기본적으로 15,000원대, 평균 가격 15,000원대, 평균 매수 가격. 그날로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가격은 15,000원대. 그럼 목표가는 얼마가 되느냐? 1차로 일단 그 상단에 물량들이 없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만 거래가 잔뜩 일어났지 상단에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저항을 돌파하면 강력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1차적으로 3만원대 가볍게 더블 정도 보고, 그리고 자금에 여유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나는 내년